하늘이 투명하게 반사되어 거울처럼 보이는 이곳, 여러분도 SNS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바로 올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인데요. 신비로운 모습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장소가 최근엔 다른 이유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우유니 사막이 540만 톤이나 품고 있다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일론 머스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것의 비용 문제를 최근 꾸준히 제기해왔죠. 실제로 테슬라는 지구 밖 소행성대에 있는 이것 채굴 프로젝트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. 중요한 만큼 전 세계가 앞다투어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것은 바로 리튬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리튬을 광산에서 채굴하고 또 그것을 추출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급이 힘들고 비용도 무지막지하게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. 리튬은 전체 생산량의 반 이상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. 지난해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은 10만 톤, 전기차를 약 250만 대 만들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 생산량이 8천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는데요. 이렇게 되면 지난해 리튬 생산량의 수십 배가 필요하게 됩니다. 이거 괜찮은 걸까요? 실제로 리튬은 지난해에만 가격이 480% 이상 폭등했습니다.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리튬. 모두가 우려한 대로 전기차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. 테슬라 모델 Y는 이제 9천만 원대가 되었고 국내 전기차도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상 인상되었죠. 도대체 리튬이 뭐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? 리튬의 별명은 미래 산업의 쌀, 그리고 하얀 석유입니다.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쌀처럼 리튬은 이제까지의 석유도 대신할 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소재가 되었습니다. 리튬을 이용하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명이 길고 가벼우면서도 높은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휴대전화, 노트북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전기자동차, 로봇 같은 미래 산업에도 꼭 필요하게 된 것이죠. 이 리튬의 역사는 2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1817년 스웨덴의 화학자 요한 아르프 베드소는 페탈라이드라는 반투명한 광물에서 우연히 리튬을 발견했죠. 첫 발견 이후로 배터리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정작 리튬이 배터리로 실용화된 것은 100년도 더 지난 1991년입니다. 물과 만나면 폭발하는 리튬의 특성상 안전성 연구가 필수였기 때문이죠. 다행히도 안정성이 개선되면서 리튬 배터리는 우리의 세계를 좀 더 넓혀주었습니다. 노트북은 충전 한 번으로도 하루를 쓸 수 있고 선이 없는 코드리스 제품들도 생겨났죠.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70%는 남미 지역에, 또 20%는 중국에 있다는데요. 안타깝지만 국내에는 리튬 광산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는 리튬 작업이 꼭 필요한 상황. 그렇다면 국내 리튬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리튬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